원래 나무도 원래 나무도 열매 수확천까지는 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AI를 찬양하는 이런 어떤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은 지금 다 AI에 돈을 밀어 넣습니다. 비투 해가지고 돈을 미친듯이 밀어 넣었죠. 안녕하세요, 김PB입니다. FOMC 금리 인하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FOMC가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되죠. FOMC가 이제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3시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요번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인데, 이번 금리 이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신용잔고를 하이닉스가 넘어섰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헤럴드 경제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월 8일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신용 땡겨서, 쉽게 말해서 빚내가지고 비투한 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커졌습니다. 즉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 위주로 지금 대출을 땡겨가지고 막 미친듯이 돈을 밀어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투가 폭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이벤트는, 특히 미국의 FOMC 이벤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벤트죠. 특히 지금 코스피가 쭉 올라가다가 정체됐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한 달 동안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비투까지 했어요. 빚까지 다 끌어서 투자자들이 돈 넣습니다.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굉장히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코스피랑 미국 나스닥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일단 페드워치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금리 인하 확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는 일단 FOMC 이틀 전에는 지금 89.4%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지금 압도적이에요. 보통 이제 금리 발표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확인해봤을 때 이 정도면 거의 금리 인하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이 이 금리 인하라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현재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뭐가 이제 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미국 GDP의 25%가 지금 다 현금입니다. 미국 전체 GDP의 25% 정도에 달하는, 즉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이 지금 다 미국에서 현금으로 지금 이제 잠겨져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머니마켓 펀드라고 MMF라는 쪽의 자금에, 지금 단기 금융 자금에 지금 1경 원 규모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나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냥 현금으로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있는 돈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돈들이 투자시장에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시장에서 빠져서 이 MMF 쪽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자금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현금이 쌓일 때가 있었어요. 1998년대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현금이 이렇게 쌓일 때는 무슨 일이 터진다, 쌓이면 쌓일수록 금융위기, 닷컴 버블 이런 것들이 터지더라. 왜 터지는 거냐, 코로나 쇼크도 이제 어쨌든 MMF 자금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나서 코로나 쇼크도 터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현금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현금 보유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현금 보유량들이 늘어나게 되면 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주가가 폭락하는 거냐, 사람들이 이제 위험 자산을 회피해가지고 MMF라는 쪽에 자금을 넣어놓게 되면 단기 금융 자금으로 묶어놓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주식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이제 그냥 증권 계좌에다 돈 넣어놓는 꼴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고갈되는 일인 거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안 붙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관들이 왜 지금 이렇게 역대급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냐? 자, 일단 지금 이제 요번에 금리를 내리는 게 기정사실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거의 보통 이런 경우에만 내려가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거나, 실업률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이 불안정성이 커졌거나, 아니면은 돈이 안 돌아서 갑자기 경제가 확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 때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지금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지금 현금만 540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기 역사상으로는 이렇게나 현금 보유 많이 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은퇴하긴 하셨는데, 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던 회사 지금 여전히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여전히 현금 보유가 540조 원대 정도 되고, 게다가 이런 신호를 보고서 월가에 이제 옛날부터 채권왕이라고 불렸었던 이 빌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그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워렌 버핏이 이렇게 주식 많이 팔아제끼는 게 사실 정점 신호다, 시장이 고점을 찍을 거라는 이제 그런 신호다. 왜냐면 워렌 버핏이 지금 90세가 넘는 기간 동안 투자를 쭉 해왔는데, 워렌 버핏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틀린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특히 3년 동안 시장에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바보라고 놀리지만 사실상 워렌 버핏이 지금 뭐 주식을 다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것 뿐이거든요. 전체 투자금의 비중이 한 30% 정도가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 이제 주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 월가에서도 AI 버블론 가세되고 있고 MIT에서도 지금 뭐 이제 AI 버블이라는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맥킨지 전 세계적인 세계 컨설팅 펌 중에 한 곳인 맥킨지에서도 지금 AI가 버블이라는 취지의 어떤 리포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룸버그를 보면은 빚이 쌓이면서 지금 소규모 사업체 파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싸그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올해 미국 기업 파산이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15년 전에 뭐 있었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후 이때 지금 수준 이래로 지금 이렇게 미국 기업 파산이 많이 늘어난 적이 없다고 지금 하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수준의 기업들이 지금 파산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 주가는 계속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미국의 정리해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정리해고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쇼크 때 이럴 때 미국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정리해고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2025년에 신고점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즉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이제 기업 이제 직원들이 많이 해고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정리해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로 봐야 될까?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뽑는 인원도 줄어들고 이거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업들이 지금 채용을 줄이고 실업이 늘어난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 부분이 좀 위험하다. 근데 이 상황에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확실하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제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게다가 지금 나스닥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동안 주가가 정체되고 있긴 한데 주가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큰 문제는 없으니까 뭔가 크게 훅 떨어지고 이러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주도주들 AI 관련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올랐는데 요즘에 AI 중에서도 일부 종목만 지금 이제 신랄하게 오르고 나머지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반에 예를 들어서 50명이라는 이제 학급의 인원이 있다로 쳤을 때 2명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같은 거 나가고 좀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바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2명이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라고 해서 학급에 있는 모두가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2명이 전교 1, 2등 하고 있다고 학급에 모두가 나머지가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2명이 시장을 이끌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어요. AI 주식들의 일부들만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상승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막상 지금 지수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투자해서 수익 크게 내시고 계신 분들 별로 안 계실걸요? 왜냐면은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은 하락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1%의 종목이 상승을 주도하는 이런 시장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불장이라는데 개인 54%는 평균 930만 원 손실. 즉 지금 코스피가 한 달 전쯤에 고점 찍고서 막 미친듯이 날아갈 때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 50% 이상이 손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올라가서 일부 종목만 올라서 이렇게 지금 신고점 기록하는 거는 어차피 일부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못 잡았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지수가 올라갈 건 말건 내 종목 안 올라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투자자의 관계예요. 최근에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백조 원 태웠는데 고작 AI가 하루 1시간밖에 업무량을 단축을 안 시켜준다. 커지는 AI 거품론 이러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AI 혁신 맞다. 실제로 이제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뭐 서칭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준 건 맞는데 이게 혁신까지 어마어마한 혁신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비판들이 있다. 기업들이 지금 수백조 원 태워가지고 지금 막 이제 막 AI 미친 듯이 돈 쓰고 있는데 그렇게 돈 쓸 정도로 이게 혁신인가? 이 투자금을 실제로 회수는 가능할까? 이런 이제 어떤 의문점들의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이게 내용 얘기한 것들을 한국경제가 이제 기사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댓글이 상당히 무서워요. 거의 이건 사이비 신도 같다는 느낌이 좀 저는 들 정도인데 1시간이면 엄청난 거 아니냐? 야 이제 뭐 개인적인 검색 시간도 AI로 10배 이상 시간 줄이더라. 지들이 활용 못하는 거지 무슨 1시간 말을 해 1시만에. 참고로 이렇게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맥킨지나 이런 세계적인 컨설팅 펌 하버드 스탠퍼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원래 나무도
원래 나무도 열매 수확천까지는 돈 많이 들어.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열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100억 원어치 주고 나무를 사가지고 10,000원짜리 열매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뭔가 본질을 좀 흐리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시행착오 겪다가 어느 시기가 오면 극속도로 변화함. 투자 안 하고 사람만 고용해서 생산하다 보면 결국 또 도태되어 망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찬양하는 이런 어떤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국 경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AI에 돈을 밀어 넣습니다. 비투 해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밀어 넣었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 AI에 대해서 좀 신중론, 그러니까 AI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AI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라는 얘기만 나오는데도 벌써 지금 나무가 열매 수확전까지 돈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의 이제 유력 후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파월이 이제 자리 내려놓고 다음에 후임자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후임자인 케빈 헤셋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금리 인하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버블인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 위기가 안 온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10 중에 9은 무조건 경제 위기가 왔고 금융위기, 닷컴버블 이런 것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 시나리오는 없냐? 당연히 있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지금 3%대 정도 나와요. 즉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3%가 이제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죠. 근데 물가는 3%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가가 3% 오를 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들고 있어봐요. 이거를 그냥 이제 예금을 해서 4% 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3%가 오르고 내 이자는 4%가 늘어났기 때문에 무위험으로 예금 이자를 하거나 국채에 투자하거나 이러면은 무위험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고 투자자들이고 나발이고 다 대부분이 다 지금 채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계속 이제 몰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보다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이나 국채 투자하면 이득입니다. 그냥 무위험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물가가 유지가 되는데 금리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물가 밑으로 막 2%, 1%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GDP의 25%가 되는 자금이 MMF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가가 3%, 금리가 4%니까 1% 정도 마진이 발생하잖아요. 이 1% 떼기 자금만 지금 수경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MMF 말고도 국채 투자 자금이나 뭐 아니면 예금 투자, 예금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자금, 이런 다양한 자금들이 거의 다 지금 1% 떼기 자금들이거든요. 이거 마진 먹으려고 하는, 이 무위험 마진 먹으려고 하는 자금인데, 이 수경원짜리 자금의 돈들이 만약에 물가가 3%인데 금리가 4%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3%를 깨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은 이 자금들이 오히려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월가에서. 왜냐면 물가에 플러스, 물가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금이자가 이제 물가보다 안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금이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건데,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 금을 살까 주식을 살까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주식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고 있고 이 금 시장의 상승세가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런 상황에 금을 안 사고 주식을 산다? 조금 이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통화량 대 금, 이제 미국 M2 대 금 이 레이쇼 지표를 보게 되면은, 금이 이제 24배 뛰었었던 때 보게 되면은 이 지표가 통화량 대비해서 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지표가 떨어지고, 이 통화량 대비해서 금이 안 올라가게 되면 이 지표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닷컴버블 때처럼.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통화량이 찍혀져 나온 것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금으로 많이 갔어요. 이미 이게 지금 지표상 확인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량만 보는 거지 세계 통화량을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 나오는 돈들 중에 대다수가 금으로 많이 쏠렸다. 근데 그게 금이 뭐 6배 뛰고 24배 뛰었었던 때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다. 그러니까 사실 금도 1차 고평가 부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 투자하기 되게 뜨거웠고 막 골드바 품절 사태 이런 것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금을 사기에도 좀 고평가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어떤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경제 위기가 왔던 모든 순간들,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경제 위기가 왔었던 모든 순간들을 보면은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죠. 근데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 금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에 비해서 금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1980년에 이 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고평가돼서 24배 폭등했던 때를 빼고는 전부 다 금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플러스 수익을 달성했어요. 렐러티브 수익률. 그러니까 즉 이제 상대 성과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10% 떨어져도 금이 0% 이제 밖에 안 움직였으면 10% 수익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금에 투자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대 성과를 기준으로는 금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경제 위기 때든 아니면 주가가 폭락할 때든. 그래서 금이 초고평가된 구간을 빼고는 수익률 방어를 늘 성공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식이랑 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금을 좀 선택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원화가 붕괴돼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게 금이 떨어진다라는 건 달러 시세 기준이 사실 원화 시세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치 기름값은 지금 이제 크루드오일 가격은 지금 3년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원화 붕괴 때문에, 원화 가치 붕괴 때문에. 근데 금 가격도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도 원화가 더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금을 사면 오히려 이제 이런 방어력이 상당히 우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게다가 지금 주식 시장에서 뭔 일이 생기고 있냐면 한국 주식 B2도 지금 정점이지만 미국의 B2도 지금 정점입니다. 사실 2000년 닷컴 버블 터졌었던 때 B2가 이 정도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졌었던 때 B2가 이 정도였습니다. 2021년 당시에 B2가 이 정도였습니다. 2021년 때부터 이제 2022년까지 막 엔비디아 뭐 비트코인 이런 거 70-80%씩 빠졌잖아요. 요때 B2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B2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땡길 만큼 어느 정도 땡겼다라는 게 좀 이제 전문가들의 좀 의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금리가 막 이제 요동을 친다. 이게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내년에 1분기가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B2가 어느 정도 정점까지 끌어올려지고 나면은 주가가 더 이상 못 가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데 기관들도 돈 다 끌어 모아서 넣었고 개인들도 다 모아서 넣었어요. 근데 개인들이 B2 다 탈탈 털어서 넣었어요. 근데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빠지거든요. 그게 좀 이제 몇 달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이미 B2는 정점의 근처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금리 변동이나 경제 변동을 이겨내는 투자처가 없을까? 당연히 존재합니다. 주식들도 이런 금리 변동이나 경제 변동을 어느 정도 이겨내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늘 누려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배 이상 폭등한 460개 종목들, 지난 10년 이상 동안 10배 이상 폭등했던 460개 종목들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경제 위기 이후에 묻어둬야 될 급등주 발굴법, 10배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연말에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연말 기념 특별 강의로 헤지펀드 절대 수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 저희 유튜브에서 무료로 요 내용을 공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시장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숨겨왔던 헤지펀드 투자자들의 비밀, 종목 폭등하는 종목들의 특징, 매수 공식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요 100% 무료입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보내시면은, 문자 보내시면은 요 이제 라이브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요 내용 들으실 수 있는데, 혹시 놓치시면 라이브로 못 들으시니까 요거 문자 남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